ETF 아직도 그냥 매달 사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계좌에 ETF가 5개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5개가 각각 무엇을 담고 있는지, 서로 얼마나 겹치는지 바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서 잠깐 멈칫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이름을 보고 사고 구조는 나중에 보거든요. S&P 500 ETF를 사고 나스닥 ETF를 사고 빅테크 ETF를 사고 AI ETF를 또 샀는데 실제 상위 보유 종목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처럼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같은 방향에 여러 번 베팅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트입니다. 오늘은 ETF를 그냥 편하게 적립하는 상품 정도로 보는 시선에서 한 단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ETF를 진짜로 써먹는 방법, 계좌 안에서 역할을 나눠 쓰는 방법, 그리고 덮어놓고 사면 왜 위험한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2줄입니다. ETF는 그냥 적립만 하는 상품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써야 하는 5가지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보고 여러 ETF를 사는 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 중복 매수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ETF는 원래 분산 투자하라고 만든 상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ETF 자체가 분산 도구인 것과 내 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ETF 하나는 분산돼 있어도 ETF 여러 개를 모아놓은 내 계좌는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올해 5월 이후 국내 시장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이슈로 ETF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상품은 분산 투자가 되지 않고 손실이 크게 증폭될 수 있다. 가격 제한폭과 레버리지가 결합하면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성도 있다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선택지는 많아졌는데 투자자는 더 정교해졌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ETF를 더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ETF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한국거래소와 투자자 교육 자료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ETF의 강점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고 거래가 편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을 제대로 누리려면 무슨 ETF든 많이 담는 게 아니라 왜 담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주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ETF는 주식을 대체하는 상품일 수도 있지만 더 강력한 활용법은 개별주의 약점을 보완하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기업 하나에 확신이 있으면 개별주를 사면 됩니다. 산업 전체는 좋은데 최후의 승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면 ETF를 쓰면 됩니다. 폭락장이 무서우면 방어형 ETF가 필요합니다. 매달 현금 흐름이 필요하면 월분배 ETF를 활용하면 됩니다. 즉 ETF는 아무거나 담아두는 상자가 아니라 목적별 도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ETF를 5가지 무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 돌파형 ETF입니다. 이건 공격형 ETF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반도체, AI, 로봇, 전력 인프라, 원전, 바이오, 방산처럼 성장 테마에 올라타는 ETF입니다. 이런 ETF는 언제 쓰느냐? 산업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종목 고르기가 너무 어려울 때 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반도체가 앞으로 몇 년 더 중요해질 것 같기는 한데 삼성전자를 사야 할지, SK하이닉스를 사야 할지, 장비주를 봐야 할지, 소재주를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그때 산업 ETF가 유효합니다. 대장주 하나를 찍는 대신 산업 전체에 올라타는 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ETF는 잘 몰라서 대충 사는 상품이 아니라 산업에는 확신이 있는데 종목에는 확신이 없을 때 쓰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무기, 확산형 ETF입니다. 여기서 잠깐, 돌파형이랑 뭐가 다를까요? 돌파형은 이 산업이 오른다에 베팅하는 겁니다. 확산형은 대장주가 만든 상승이 다음에는 어디로 번질지를 보는 겁니다. 상승장은 처음부터 시장 전체가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강한 종목이나 대표 업종이 먼저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금이 2등, 3등 소외 업종으로 퍼집니다. 그 흐름을 잡는 게 확산형입니다. 중소형주 ETF, 가치주 ETF, 금융 ETF, 인프라 ETF 같은 것들이 이 구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먼저 시장을 끌고 그 다음 방산, 조선, 금융, 건설, 원전으로 돈이 번지는 장면, 이런 것들이 바로 확산의 전형입니다. 세 번째 무기, 현금 흐름형 ETF입니다. 월배당 ETF, 고배당 ETF, 커버드콜 ETF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매달 돈이 들어오면 그냥 좋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현금이 나온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특히 커버드콜 ETF는 무조건적인 방어형이 아닙니다. 구조를 아주 쉽게 말하면 상승 가능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주 강하게 오르면 상승을 다 따라가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급락장에서도 원금을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왜 쓰느냐?
계좌에서 꾸준히 현금이 나오게 해서 버틸 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월배당 ETF는 대박용이 아니라 체력용입니다. 요즘 월배당 ETF에 정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 운용사와 시장 자료를 보면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강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높다고 해서 구조이해 없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기, 충격 흡수형 ETF입니다. 이건 방어형 ETF라고 보면 됩니다. 단기채, 초단기채, 금달러, 미국 국채 ETF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채권 ETF면 다 안전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만기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단기채 ETF는 현금 대기자금에 가깝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실탄입니다. 반면 중장기채 ETF는 금리 변화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형 ETF도 세분화해서 봐야 합니다. 현금 대기형, 경기 침체 대응형, 불확실성 대응형. 금과 달러는 위기 대응 보험 역할을 하고 단기채는 대기 자금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방어형 ETF는 수익을 포기하는 자산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다섯 번째 무기, 증폭형 ETF입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자에게 가장 자극적이고 동시에 가장 오해하기 쉬운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 입에 ETF를 오래 들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하루하루는 강해 보여도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오래 지나면 장기 성과가 기대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하루 10% 올랐다가 다음날 10% 빠지면 일반 ETF는 99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입에 레버리지는 96만 원이 됩니다. 오르고 내리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증폭형 ETF는 장기 핵심 자산이라기보다 전술적으로 짧게 쓰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경고한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개별주도 있고 ETF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섞어야 하나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개별주의 약점을 ETF로 메우면 됩니다. 첫 번째, 공격 조합입니다. 핵심 기업 하나는 개별주로 가져가고 산업 전체 흐름은 ETF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대장주에 확신이 있다면 개별주로 담고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까지 전체 수혜가 번질 것 같다면 산업 ETF를 더하는 겁니다. 1등 기업은 개별주로 잡고 산업 전체 상승은 ETF로 받는 구조. 상승장에서 꽤 강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 심리관리 조합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포트폴리오의 바이오나 중소형 성장주 비중이 높아서 매일 계좌가 출렁이면 사람은 무엇부터 흔들릴까요? 수익률보다 멘탈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럴 때 일부를 월배당 ETF나 커버드콜 ETF로 두면 계좌에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이 현금 흐름이 계좌를 기적처럼 바꾸지는 않지만 중간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행동재무학 쪽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투자자는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꾸준한 현금 유입은 불안정한 시장에서 체감 안정감을 높이고 성급한 매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어 조합입니다. 계좌 대부분이 주식인데 급락장이 오면 손절도 못하고 추가 매수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단기채 ETF나 현금성 ETF로 두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심심해 보여도 하락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예측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살 돈을 남겨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통은 종목을 먼저 사고 ETF로 보완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가도 됩니다. 산업은 좋아 보이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ETF를 보세요. ETF 안에 상위 보유 종목을 보면 시장이 중요하게 보는 기업 지도가 보입니다. ETF를 종목 발굴 지도처럼 쓰는 겁니다. 초보자에게는 이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실전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비율은 어떻게 잡아야 해요? 사실 비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예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20대에서 30대처럼 시간이 길고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사람. 돌파형 40%, 확산형 20%, 현금 흐름형 10%, 충격 흡수형 20%, 현금 10%. 공격적이지만 방어도 깔아둔 구조입니다. 30대에서 40대처럼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원하는 사람. 돌파형 20%, 확산형 20%, 현금 흐름형 20%, 충격 흡수형 30%, 현금 10%. 매달 현금 흐름도 나오고 충격도 버틸 수 있는 균형 구조입니다. 40대에서 50대 이상처럼 원금 보존이 더 중요한 사람. 돌파형 10%, 확산형 10%,
현금 흐름형 30%, 충격 흡수형 40%, 현금 10%. 현금 흐름이 메인이고 공격은 최소한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계좌의 개별주 비중이 이미 절반이라면 ETF는 나머지 절반을 이 비율로 채우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주 자체가 이미 돌파형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TF에서는 돌파형을 줄이고 확산형과 충격 흡수형 비중을 더 높이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한번 정하면 평생 쭉 가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 지수처럼 아주 안정형에 가까운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ETF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형 70%, 방어형 30%로 시작했는데 주식 급락으로 공격형이 50%까지 내려갔다고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방어형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졌겠죠. 그때 방어 자산 일부를 팔아 공격형을 다시 채우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이 너무 올라서 공격 비중이 90%가 됐다면 일부를 방어형으로 옮겨야 합니다. 결국 ETF 투자의 핵심은 무엇을 샀느냐 못지않게 비중이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보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거의 핵심은 잡으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ETF를 실제로 고를 때 뭘 봐야 하느냐? 체크리스트 5가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추종하는지 모르면 이름만 보고 사는 겁니다. 둘째, 상위 보유 종목 중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ETF 이름은 달라도 실제 내용은 상당히 겹칠 수 있습니다. 셋째, 총보수와 실제 비용을 봐야 합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해도 비용 차이가 장기 성과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거래량과 유동성을 봐야 합니다. 거래가 얇은 ETF는 사고 팔 때 생각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 보유용인지 단기 전술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지수 ETF와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5가지만 확인해도 적어도 이름만 보고 ETF를 사는 단계에서는 확실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ETF 시장은 빠르게 커졌고 상품은 훨씬 세분화됐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많아졌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구조를 모르고 이름만 보고 사면 분산한 줄 알았는데 같은 위험을 여러 번 담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계좌 변동성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ETF는 많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는지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채트였습니다.